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서 커피잔 하나 드는 거요.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커피잔을 집어드는 이 행동이요.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죠. 그 순간 우리 뇌와 몸속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일단 우리 뇌가요. 그 잔의 무게를 미리 싹 예측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줘야 할지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버리죠. 왜냐면 잔이 비어있을 때랑 가득 차 있을 때랑 필요한 힘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동시에 우리의 눈은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손이 잔까지 갈 가장 좋은 길을 실시간으로 착착 계산해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팔을 뻗을 때 몸이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부, 바로 코어 근육이 미리 딱 긴장해서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잔에 손을 대기도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운동 조절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움직인다고 하면 근육을 썼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훨씬 더 많은 게 숨어 있죠. 우리가 운동 조절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건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목표를 가진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걸 안정시키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는 우리 신경계의 정말 놀라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하나가 혼자서 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각 정보, 뇌의 판단, 신경계의 명령, 근육과 뼈의 실행, 심지어 우리가 처한 환경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완벽한 팀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움직임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뉴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세 가지 제약 요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알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개인, 그러니까 움직이는 당사자예요. 예를 들어 저랑 여러분은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유연성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동기나 두려움 같은 심리 상태까지 다르죠. 바로 이 모든 개인적인 특성들이 움직임의 방식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아까 그 커피잔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냥 빈 컵을 옮기는 거랑 뜨거운 커피가 가득 찬 컵을 쏟지 않고 조심스럽게 옮기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미션이잖아요. 당연히 운동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환경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닥이 미끄러운지, 주변이 밝은지 어두운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외부 상황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움직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딱 정해진 올바른 자세 같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개인, 과제,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똑똑하게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니 정말 놀랍잖아요. 이런 관점이 사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 움직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을 떼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을 그냥 반사작용의 연속이라고 본 거죠.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 뇌가 사령관처럼 위에서 아래로 모든 걸 통제하는 거다. 이런 계층 이론이 대세가 됐어요. 그 다음엔 또 한 단계 발전해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걷기나 뛰기 같은 기본 패턴들이 뇌에 미리 쫙 깔려 있다는 운동 프로그래밍 이론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관점으로 오게 된 겁니다. 뇌 혼자 다 아는 게 아니라
뇌, 근육, 뼈, 심지어 환경까지 모든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시스템 이론과 생태 이론으로 발전한 거죠.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런 이론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활치료 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자, 예전에 신경촉진 접근법을 볼게요. 이건 치료사가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하고 정답을 정해놓고 환자가 그 폼을 따라 하도록 손으로 막 도와주는 데 집중했어요. 움직임의 퀄리티, 그 자세 자체를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런데 지금의 과지지향 접근법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환자가 직접 어떤 과제를 계속 반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그 기능이 성공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엔 가장 이상적인 폼으로 커피잔을 접게 했다면 지금은 어떤 컵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쏟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그 성공 자체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죠. 그럼 옛날 방식은 이제 다 쓸모없고 틀린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요즘 똑똑한 치료는요,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아주 현명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치료사가 먼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자세를 좀 더 움직이기 편하게 준비시켜줘요. 이건 옛날 방식의 장점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환자가 직접 일어서서 걷는 실제 과제를 계속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요즘 방식이죠. 그러니까 몸을 최적의 상태로 준비시킨 다음에 의미 있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결국 현대 재활이 진짜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완벽한 자세 하나를 똑같이 따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성공적으로 해내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진짜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과연 회복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에 나를 맞추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만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적응력을 갖는 걸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천재성과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